네, 안녕하세요. 쩔랑아줌 정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1000명 구독 달성을 축하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고 했더니 그 결과물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저는 저한테 1000명 구독 달성이 진짜 먼 일로 생각했었거든요. 한 5개월 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제가 희망을 잃어서 막 동영상을 그전에 거 다 지우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요. 제가 1000명 구독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해서 몸이 좀 아프고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와중에 뭐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서 약간 좀 마음에 뭐 심리에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그 1000명 달성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제 벅찬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요.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쩔랑아짐을 이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까 할 말이 사실 많거든요.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말하면 뭐 사실 정치라다보다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정부가 이렇게 북한하고 대응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 이런 게도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쫄랑아즘이 제가 일생에서 제일 충격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많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제가 충격을 먹었다고 봤은 거는 제 일생에 제일 힘든 일이 제 마음에 제일 힘든 벅차게 달렸던 거는 탈북했던 그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장애 때문에 그거가 제일 저한테 제일 큰 고비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하던 그날에 저를 한 거의 20년 넘게 괴롭힌 그 단 하룻밤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1928살 되는 해, 제가 71년 돼지띠니까요, 98년 되면 제가 28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쫄랑아즘 시집을 못 갔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예뻤으면 시집을 갔을 텐데요. 그때는 진짜 천방지축이어서 뭐 어떻게 몸을 가꾸는 것도 잘 몰랐고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남한미인인데 북한에서는 미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그 28살까지 시집을 못 가서 제가 탈북한 이유도 있고요. 그 탈북을 하는 계기는 한순간에 이뤄진 건 아니죠. 꾸준히 저희 고향 땅에 와서 장사랑하고 계시는 중국 교포분들이 자유로운 복장, 자유로운 이미지, 머리 가꾸기, 귀걸이, 목걸이, 사실 이런 하나하나 작은 데서 작은 데서 저희는 거기에서 뭘 배우나요? 자본주의를 배우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배우는 거죠. 그런 데서 제가 자본주의를 우선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6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배고픔하면서도 중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감히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우리 중국에 친척이 있는 걸 알거든요. 잘 사는 친척이 있는 걸 알거든요. 오늘은 좀 제가 얌전한 쫄랑아짐 이미지로 오늘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와중에도 오늘은 일어나서 예쁘게 이렇게 옷 입고요. 머리도 꽃단장을 이렇게 젊은 쫄랑아짐 하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즐거워하시라고 눈에 즐거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쁘게 저 예쁘지 오늘. 네, 그래서 또 중간에 새길로 새네요. 그렇게 됐는데요. 97년도에 친구를 길가에서 만났어요. 친구가 우리 친척이 중국에 잘 살고 있는 이모가 있다는 걸 알아서 자기 아빠하고 동생은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냐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너 동생 아빠도 갔는데 너네 가족도 갔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감히 혼자서는 생각을 못 하다가 친구의 그 말에 정신이 홀딱 들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는 거는 참 그때로부터 한 제가 97년 7월 달에 그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거의 1년이 걸려서 그 다음에 98년도 5월에 결국은 제가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리 북한이 굶어 죽고 어찌고 해도 혈혈단신 그래도 결혼도 안 한 딸내을 그냥 중국 땅에 그냥 물론 이제 친척이 있어서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보낼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좀 반대를 하시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허리를 다치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제가 가고 싶어서 이미 한번 터진 분모는 걷어 담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고 싶더라.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어머니도 몇 번 가려고 시도하다가 우리 어머니다가 실패했고 저도 이제 몇 번을 사실 실패를 중간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만강에 나가서 군인한테 잡혀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다행히 우리 군인 그 경비대 그때 군인들은 좀 그래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경찰서까지는 안전부까지는 잡혀 안 들어가고요. 이제 풀려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2-3번 실패하다가 드디어 1998년 5월 22일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약속한 날이죠. 정식 약속한 날이고 그 해는 또 그 해 5월에는 좀 가물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이 물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물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만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옛날에 일제 때랑 옛날에는 두만강이 배 타고 건넜다, 쪽배 타고 건너 다녔다는데요. 지금의 두만강은 쪽배가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두만강 제일 위에는 무산강산 있잖아요. 무산강산이 있어서 철 이렇게 해서 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두만강이 무산강산 아래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무산강산 위에까지 상류는 제가 못 가봤는데 저희는 거의 중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하고 5월 22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집에서 멀건 풀죽, 절뱅이 죽인가? 뭐 무슨 풀죽을 한 숟갈 먹고 반 그릇은 또 집에 오빠가 먹을 거 남겨놓고 근데 그날이 또 희한하게 또 보슬비가 초저녁부터 내리더라고요. 멀건 죽물을 먹고 제가 그 편리라고 북한에서 이제 바질르랑 이런 입던 바질르랑 신발을 만들어서 신는 그런 편리 천신발 신고 구멍이 발가락이 쑥 난 그런 편리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함경북도에 우리 그 청진 이북의 겨울은 5월달은 한국의 3월달 날씨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섰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월 초에 허리 디스크가 삐끗했거든요. 거의 한 달을 됐는데도 제가 그 허리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 허리 아픈 상태로 지금 이 길을 떠났습니다. 구질 비가 내리는 5월 22일 날 저녁 한 5시경 저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거기서부터 두만강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우리 그 3명이 길을 걸었습니다. 비를 출출 맞으면 비옷이란 것도 없고 우산이라는 것도 없죠. 우리는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는 게 그때 당시 저는 중국에 저희 친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우리 브로커비를 주고 저는 안전하게 건너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아끼려고 하다 제가 또 줄 수 있는 친척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더 자신만만하게 그 친구들도 가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 도착해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 돈 400원을 주기로 했어요. 98년도 400원이면은요. 연변 영종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150원 벌 때예요. 그러면 400원이면 거의 3개월 월급이에요.
시골은 더 말할 나위 없이 100만 원도 벌기 힘들죠.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예, 그 돈을 그때 당시에 말하면 큰 돈이죠. 지금의 40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주기로 하고 제가 우리 친구하고 같이 두만강가로 향했습니다. 예, 친구 브로커가 결국 2명이죠. 400만 원을 둘이서 나누는 거겠죠. 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중국에 몇 번 드날랄라 했기 때문에 같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석국 짜개바지 친구. 예. 그래서 친구인데 그날 밤 이제 비를 줄줄 마시며 갔죠. 두만강까지는 무사히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미 경비대를 고 삼아서 밥 시간에 우리가 건너갔거든요. 그러면 5시, 6시쯤 거기 도착해서 우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때는 5월이기 때문에 벌써 7시 되면은 새까매요. 앞이 보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까맣게 돼서 한 7시쯤 전후로 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한 7시, 8시 사이에 건넌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두만강가에 팔을 탁 들여놨는데 문제는 저에게 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탈북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중국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거리에서도 보면 중국 쪽이 보이거든요. 그 중국 쪽이 보이면 중국의 오랑캐 산이 보여요. 그러면 오랑캐 산이나 보면서 내가 저기를 밤에 혼자서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한상을 밤에 혼자 막 저 무서운 데를 걸어가는 한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이번에는 직접 행동으로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가를 딱 팔을 들여놓은 순간에 온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온몸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친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기도를, 지금 보면은 그게 기도죠.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반사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 반사. 먼저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빌었어요. 아버지, 제발 딸이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풀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친척들이 이제 중국에 있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통해서 가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한두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몸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까지 기도를 드렸더니 이 몸이 쭉 풀리더라고요. 이제 경직된 게. 이제 앞에 친구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소리도 못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비대들이 밥 먹는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30분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근데 몸이 경직되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달려갔죠. 몸이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앞으로 달려가죠. 아멘. 이럴 때 외치는 게 아멘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제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많이 찾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랑 간증까지 한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풀리니까 우리 친구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두만강 건너는 건 거의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도 안 걸려서 사실은 이제 우리 걸어가면 10분, 15분이면 그 두만강을 다 건너는 거리인데 어둡고 겁에 질려서 살금살금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그렇게 걸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두만강이 가다 보니까 좁은데 제일 그 강가에 두만강이 물길이 여러 개를 이렇게 좀 흐르요. 계열 내천처럼. 그래서 두만강이 진짜 큰 물가에 다다랐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서로 꽉 손에 손을 잡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3명이 무게를 다 합해도 150kg가 안 됐었어요. 그냥
한 150km 되나 마나, 뭐 150km 좌우나 됐겠죠. 뭐 한 사람이 50km가 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나마 거기서 제일 통통한 게 저였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제 뭐 풀죽 먹어도 제 통통이었어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명이 손에 손을 잡고 강물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강물에 들어서 폭은 사실 크게 크지 않아요. 예. 제 생각에는 한 10m? 10m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10발자국 조금 걸어가는데 몸이 슉 들어가버리더라고요. 몸이 그냥 가슴까지 물이 단번에 무릎에서 쑥 하고 가슴까지 물이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아이코 죽었구나 해서 제가 우리 친구 한 명은 두만강에 들어갔는데 물에 아예 들어가 버리니까 물이 머리 위로 딱 올라오더라는데 저는 그보다는 안 깊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물에 쑥 들어가 온몸이 쑥 들어가가지고 밑에 막 그 풀 그런 게 다 이끼랑 올라오고 눈 뜨니까 진짜 풀 이끼 올라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고 이제 목구멍까지 딱 올라요. 이 목구멍까지 물이 차본 역사 있어봐야죠. 수영이란 걸 못 해봤는데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어머나 이젠 죽었구나. 드디어 나도 죽는구나 하고 거의 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나마 우리 셋이 손을 꽉 잡아서 몸이 휘청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물살에.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면서 다음 팔을 내미는데 몸이 또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죠. 아마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갔으면 눈까지 들어갔으면 죽었을 수도 모르죠. 왜냐면 우리 같은 동네에서 나서 자란 친구 한 명은 이미 95년도인가 6년도에 물에 빠져 두만강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이제 두만강에 물에 빠져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두만강 물은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 건너고 가니까 항상 우리 고향에서 바라보던 중국 쪽에 밝은 불빛이 보이는 그 중국이 조선 교포들이 집들이 줄비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향에서 봤을 때는 산 밑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가 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으니까요. 산 밑에까지. 그런데 그 중국 쪽에 가니까 거기는 그 밑에는 우리 고향처럼 북한도 우리 두만강가는 다 그 논밭이거든요. 그쪽도 다 논밭이더라고요. 논이 줄기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 논밭을 가로지르서 눈에 보이는 그때 우리 북한에서 우리 고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가깝던 농가들이 산 위에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까지 가는 것도 거의 뭐 또 1시간 걸렸죠.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10시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거기 다다르니까 거기 교포분들이 뭐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선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데려간 이제 브로커 친구들이 그 사람들 아니까 중간 지점으로 이제 알게 된 분들이죠. 저를 이제 자기가 소개하는 집에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가기로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갈 수가 없죠.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무조건 영종으로 간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밥도 좀 밥이나 좀 입밥 조금에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철 굶었는데 이미 다 소화된 지 12번인데 그냥 내쫓더라고요. 이제 그 방법 없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거기에 버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중국 삼합이라는 곳인데요. 그 삼합에서 영종까지는 딱 100리길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100리길인데 사실 100리길이면 우리가 북한에서 행군이랑 이런 거 걸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10리를 1시간이 가기 때문에 10시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우선 첫째 돈이 없고요. 둘째는 그 삼합이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그 버스에 오를 때 국경 경비대원들이 검열을 한다는 거지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그쪽에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밤 10시 11시 돼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11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구질구질 비 눈에 그냥 내리는지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 가는 걸 축복이나 해주는 그런
축복의 비 같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비가 막 소나기가 오고 막 우리 얼굴 이런 비면은 진짜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그냥 몸을 적시는 보슬비가 온 밤 내리더라고요. 한 밤 12시까지 그냥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밤중에 12시 지나서는 비가 멈추는데요. 그래서 그 비가 계속 내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저희는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큰 길 따라 중국도 큰 길 따라 큰 길이 거기는 좀 거기도 되어 있어요. 아마 북한보다 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밤이 새게 되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집도 보이지 않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면 앞에서 불빛이 오면 자동차가 오는 거죠. 그나마 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민간이 찬지 국경 경비대 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 11시다 보니까 그래도 차가 오는 게 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막 가다가 불빛이 보이면 엎드려! 차 온다! 불빛이다! 하면 이제 그냥 사정없이 우리 셋 다 그저 이쪽 옆은 두만강 가기 때문에 사선이거든요. 엎드리면 안 보여 밤이면. 그래서 셋이서 이제 거기에 쫙 달려가서 사정없이 쫙 엎드리죠.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하면요. 우리 북한에서 저기대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저기대 훈련은 엎드려 사격 엎드려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북한에서 배운 거를 여기에 써먹는 거라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들어가지고 허거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막 웃어서 야 우리 저기대에서 배운 걸 여기다 써먹는다 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치기 하고 이렇게 진짜 몇 번을 한 10번에서 20번을 엎드려 뻗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서 온밤 머리에 별을 이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아파도 제가 그 도광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 기쁨에 힘든 걸 모르고 허리가 아프지만은 좀 그래도 참고 처음에 걸었어요. 근데 새벽 한 3시, 4시부터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파가지고 도무지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모르겠다. 공원에 와서 잡아가겠으면 잡아가고 말겠으면 말아라는 식으로 저 거의 포기 상태에 서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막 초월해가지고 앞을 달려가서 뒤로 확 누웠다. 바닥에 그냥 누워서 허리 좀 펴고 친구들이 날 지나서 또 20m 가면 한 1, 2분 누워 있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친구들 막 따라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걸어서 가다 보니까 새벽 4시, 한 4시, 5시 푸름푸름 동력이 밝아오더라고요. 날이 밝아오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지신이라는 곳은 이미 두만강을 벗어나서 내륙 지방에 들어서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농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6시쯤 되니까 중국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학교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네. 좋겠다. 왜냐면 저는 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저는 북한에서부터 전 자전거를 몰고 다녔어요. 우리 고향에서 자전거도 엄청 큰 재산이어서 자전거를 엄청 타기 좋아해서 자전거를 길을 쓰고 배워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탈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는 근데 그 자전거가 예쁘고 자그마하고 예쁜 자전거. 저는 남자들이 타는 얼빠라고 제일 큰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귀여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자전거 타고 가네. 학교가 좀 먼가 보다. 저는 조금 이렇게 또 시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건 좀 상상을 못했고 북한의 학생들도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걸어 다니고.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농가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고프고 이미 우리 초전하게 죽을 먹고 출발했잖아요. 농가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엄두도 못 내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는 이제 한 7시쯤 되니까 어떤 오토바이 탄 총각이 아재네 북한에서 오지. 나하고 저기 가기요. 내가 일자리 소개해주겠어. 나 저 가기요. 내 일자리 소개해주겠어. 그게 아니야 밥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줘.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소. 나하고 가기요.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들은 듯 만 듯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막 걸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총각이 내 그러면 내하고 같이 안 가면 공안한테 고발하겠어야? 공안한테 고발하면 잡혀가면 어찌는 거 알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잡혀가면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건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총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그랬어요. 그 지신일수도 영전까지는 30리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3시간을 적어도 더 걸어. 우리 걸음으로는 4시간 걸어야 되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이미 탈진 상태에 왔었어요. 왜냐면 허리가 우선 배고픈 건 둘째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탈진 상태에 와서 제가 도무지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거의 막 포기 상태에 있는데 저 앞에서 달구지 끄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보더니 북한에서 오는 아재들이요. 예. 근데 왜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오? 어딜 가오? 예, 우리 영종에 갑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은 북한 말이에요. 이렇게 흉내내고 일부러 하려면 북한 말이 나와요. 근데 왜 버스 안 타고 가오? 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안들이 경찰들이 잡지했습니까? 경찰들이 잡아서 못합니다. 에이, 그리고 우리 대답, 할아버지가 달구지 끌고 할아버지가 달구지 멈추고 나도 북한에 친척이 있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요. 다들 굶어 죽는다는데 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아재네야. 저기 아가씨들이 서 있는 저기 버스잔이요. 저기가 서 있으면 버스가 조금 이따 올 거요. 버스 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품 안에서 돈을 10원을 꺼내시더라. 예, 주시더라. 그때 당시 농촌에 제가 말했죠. 400원이면 3개월 월급이라고. 시골은 100원이 벌까 말까 하는데 그 10원이면 큰 돈이죠. 지금은 한국말 하면 10만원 크게 넘는 돈이에요. 10만원도 또 100만원 돈. 100만원까지 안 해도 20만원, 30, 50만원 돈이에요. 그 돈을 할아버지가 주시는 이 돈으로 이 돈이면 아재네 셋이야 영전까지 도착할게요. 그래서 저기 저 아재들이 저기 아가씨들이 쟤네들이 서 있는 데 가서야 버스 타고 가오. 여기서부터는 야 공안이 없어. 안 잡소. 걱정 말고 좀 하고 타오. 하시더라고. 야, 그때 저는 진짜 천사가 뭐 따로 있나요? 하늘에서만 내려와야 천사가 아니죠. 땅에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국 교포분들이 우리 한국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포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교포라서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 교포인데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리고 그런 범죄 수단에 우리 교포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교포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진 거지. 중국 교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좋은 분들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미워해도 싫어하고 저 안에도 중국 러바이싱 중국 백성들 인민들은 저는 좋아해요. 순수하고 뜨겁고 다 똑같이 우리같이 인간의 정을 느끼고 도움을 주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사는 동안 우리 교포분들이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교포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의 오늘의 삶이 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주신 그 돈을 우리가 받고 한 사람당 3원이더라고요. 저거는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할아버지가 달구지 몰고 떠났는데 할아버지 등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 두 친구는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보다도 허리도 덜 아파서 간절함이 좀 덜 했나 봐요. 저는 진짜 너무 거의 막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그 돈이 그 가치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10원을 준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90도 각오를 인사하고 버스쌈에 타서 이제 버스에 올랐습니다. 3원씩 1원이 남죠. 이 웃기는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가면은 돈이 길바닥에 가랑이처럼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버스에 탔는데 출발해서 5분도 안 됐는데 도적이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누군가 가방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이 저는 순간에 깨져버렸어요. 아,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여기도 도적이 다 있구나. 중국에 저는 물건들이 그렇게 차고 넘치고 돈도 사람들 잘 벌고 하니까 도적이란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뭐 뇌물도 안 먹이고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인가 했어요. 근데 버스에 오르는 순간 첫날에 벌써 그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요. 돈이 막 굴러다니는 환상이 깨버려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었어. 돈을 잊어먹으면 그 경찰한테 바로 가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근데 그때 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방을 찾았나 어쨌는가 해서 어쨌든 경찰이 안 가고 차가 다시 예정대로 영종에 도착했습니다. 기다 보니까 아침에 8시인가 그때 출발한 차가 거기서는 차가 한 뭐 30리 길이니까 뭐 1시간인가 해서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9시쯤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제가 당연히 우리 이모 주소를 중국구를 모르니까 주소를 써가지고 출발했어요. 거긴 조선족 교포니까 중국 땅이지만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굴 중국굴 주소를 2가지를 써서 쪽지를 가지고 출발했죠. 쫙 내려서 봤는데 사람들이 버스가 도착하니까 우르르 사람 자자씩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긴 다 조선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뒤에 통통하고 키 자그만 아저씨는 우리인데 달려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주 착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사람을 잘 봅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한테 갔어요. 쪽지를 내보이면서 아저씨 이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집을 혹시 아나요? 이 주소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이모 이 성함까지 써가지고 갔거든요. 이 아저씨도 보더니 이 아무개네 집에 가오 하더라고요. 이분 내가 아는데 우리 같은 교회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기쁘겠어요. 돈도 지금 이원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때는 또 가끔 한족도 한두 명 있었어요. 중국 한족. 그러면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어쨌겠는가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보살핌 속과 저의 예리한 눈길로 해서 이제 딱 적임자를 찾아서 그러면 나머지 이혼을 가서 집에 도착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저씨 이 집으로 그럼 빨리 가주세요. 딱 보면 북한에서 온 거 알죠 이 아저씨는. 그래서 이제 진짜 1분도 거기에서부터 10분 만에 저희 이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네요. 그때 가슴 벅찼던 우리 이모네 집에 도착하니까 맥이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이모 문 딱 집 문 여니까 우리 이모가 어머나 정아야 내가 어떻게 왔니 하고 우리 이모가 더 나보다 더 놀라시는 거예요. 간다는 소식 없이 갔으니까 우리 이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아야 네가 어떻게 왔냐고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우리 이모가 입을 벌리고 그다음 그 한마디만 하시고 정아야 네 어떻게 왔니 하고 깜짝 놀라서 굳어지시더라고. 이렇게 우리 이모가 내 집에 도착하니까 저의 온 다리 힘이 쪼르륵 풀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하룻밤의 도강을 하고 그 다음부터 never ever I'm not go to the 두만강 레벨 다시는 두만강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서 고향당 한번 바라보고 싶고 한데 너무 충격이 그날 밤에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그 두만강가에는 다시는 가지는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담이 커서 갔다가 잡히는 분들 뭐 가는 분들 있는데 저는 담이 작아서 두만강 레벨에 다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두만강 도강하는 악몽의 하룻밤, 기적의 하룻밤, 희망의 하룻밤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하룻밤이 저한테 너무나도 충격을 줘가지고요. 제가 그때로부터 중국에서 그때로부터 한 10년 동안은
거의 매일 아마 적어도 5년 동안은 눈만 뜨면 북한인가 해가지고 꿈에서 그냥 다시 두만강가에 가서 아무튼 매일 밤 꿈을 깼는데요. 두만강가에서 꿈을 깼어요. 두만강가에서 다시 고향에 건너갈까 말까. 뭐 저 사람들이 오네. 그럼 나도 건너가야지. 그때 당시 한 10년 전까지만 해는 그냥 두만강가에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또 어떤 날 꿈에는 어쩌다 한번 두만강 건너갔는데 아이고 내가 왜 두만강가에 건너왔니. 통곡치며 울다가 꿈에 통곡치다 눈 뜨고 보면은 이제 생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북한인지 중국인지를 눈 뜨면 내가 진짜 북한에 다시 왔구나 하고 식은땀에 따서 딱 눈 뜨면 여기가 북한인가 중국인가는 확인하는 거는 이 전등불이었습니다. 전등불이 밝다는 거는 중국인 거죠. 그래서 밝은 전등불이 켜졌을 때 깨나면 제가 하고 안도심을 식은땀이 쫙 내리고 그나마 안도심을 쟀는데 이 한밤중에 꿈을 끼다가 불 안 켠 상태 깨나면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 돌아오거든요. 이런 꿈을 제가 두만강 탈북에서 제일 많이 꾼 거는 한 5년 동안 제일 많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5년 안에 제가 우리 두만강 탈북에서 제가 우리 큰애를 낳은 것이 2002년도에 낳았으니까 만에 우리 큰아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지적장애, 자폐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애를 임신하던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꿈을 계속 꾸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우리 큰아들을 임신해서 우리 아들이 이러지 않나. 나머지는 또 다른 요인이겠죠.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그때 너무 악몽을 많이 꾸던 시기라 그게 제일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운이 좋은 편이죠. 중국에 우선 친척이 있었고 또 하룻밤의 악몽으로 저의 지금의 행복한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지금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님이 저희 가는 길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저희처럼 뭐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은 없지만 두만강을 건너던 그 정신과 그 희망과 그 담력이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뭐 일자리 없다고 하고 또 뭐 살기 힘들다 하고 해서 뭐 자살도 하고 뭐 거의 뭐 삶을 포기하고 그냥 기초수급에나 매달려 살고 그리고 또 막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막 살고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제가 북한에서 28년, 중국에서 16년, 한국에서 12년, 13년 차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 중국이 그때만 해도 98년도 그때만 해도 중국을 북한에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중국은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중국에서 16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중국에 비하면 한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저희 얘기에서 삶의 희망과 구독 1000명을 기념하는 그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